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제가 요즘에 좀 바쁘다 보니까 리뷰가 자꾸 늦어집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옵사이드 테이블이라는 유튜브에 출연하고 있는데 그 녹화가 평일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고 일도 이제 막 야근하는 경우가 있고 저 운동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조금 리뷰가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광주, 제주를 지난주 이제 일요 경기였으니까 이번 주 중에 빨리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저도 힘들고 그러고 막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오늘 이제 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미 벌써 그 32라운드죠. 32라운드 경기가 벌써 이제 열려가지고 오늘 뭐 이제 울산하고 대전 울산하고 포항 인천 경기가 벌써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리뷰를 쫓기듯이 하면 안 좋은데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래도 제가 이거는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구상을 해놨던 거라 가지고 그냥 썩기가 아까워서 리뷰를 좀 드릴까 싶어요. 네, 지난 이제 22일이죠. 지난 일요일에 열렸던 광주 대 제주 경기인데 이 경기에서 이제 제주가 2대 0으로 광주를 잡아내면서 좀 흐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제주가 지난 30라운드인가요? 30라운드에서 대구한테 4대 0으로 0대 4로 아주 크게 졌는데 광주를 잡아내면서 또 제주는 좀 반등의 흐름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참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제주 참 신기하네. 아니 어떻게 대구가 이제 광주보다 수준이 낮은데 광주 상대로는 이렇게 그 나름대로 거의 그 광주한테 위기 크게 안 주면서 특히나 전반전에 제 기억에 백화 슈팅 하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잘 틀어막으면서 광주는 이렇게 2대 0으로 잡아놓고 대구 때는 막 4골이나 먹고 졌네. 이 약간 이제 일관성이 없어 보이죠. 근데 이제 이게 비단 제주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광주한테도 적용되는 게 광주가 어찌됐든 뭐 실점은 많았지만 요코하마한테 7골을 넣으면서 요코하마도 지금 뭐 J리그에서 꾸준하게 잘하고 있는 팀인데 아무리 감독이 바뀌었다 하지만 예? 7골이나 넣으면서 그 경기 또 보시면 알겠지만 또 막 이제 일본 선수들 상대로도 진짜 경기 내용적으로 볼 돌리는 것부터 뭔가 광주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제주한테는 또 한 골도 못 넣고 두 골이나 내주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걸 보면 참 축구가 참 쉽지 않구나 라는 걸 느끼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최근에 조금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전술의 트렌드, 어떤 그 힘, 어떤 새로운 전술이 나왔을 때 그게 왜 나왔는지, 그래서 이게 이전 전술들을 어떻게 잡아먹는지 그런 관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광주의 어떤 경기와 또 제주의 경기를 보면 그런 흐름을 읽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이번 이 두 팀 맞대결에 더해서 이 그 다른 팀과의 지난 전적들을 고려했을 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조금 자극적으로 썼죠. 요코마 7골 넣고 제주에 0골을 넣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갈까 싶어요. 그래서 경기 내용 자체에 대한 리뷰도 있지만 이게 사실 이 광주랑 제주 스타일을 고려를 했을 때 이게 전술적으로 막 너무 완벽해서 상대를 잡아먹고 이렇게 되지가 않는 두 팀의 맞대결이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떤 섬세하게 막 이런 거 짚어내기보다는 어떤 이 두 팀의 큰 틀, 어떤 이 전체적인 콘셉트가 어땠는지에 따라서 그 경기를 리뷰하면서 최근에 제가 이제 요코하마나 대구와의 맞대결을 보면서 또 생각했던 점들 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뭐 소개만 했는데 3분이 지나갔네요. 빨리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일단 저는 제주가 가지고 있는 팀 컬러가 어, 좀 설명하기 어려운 팀 컬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울산 리뷰 막 드리고 하면서 울산이 되게 잘하고 있다. 되게 그리고 좀 첨단 축구, 유럽에서 먹히는 강팀들의 축구라는 팀이 울산인 것 같다. 이런 얘기 드렸고 광주도 이제 그런 팀이라고 분류가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전방 압박을 잘 시도해서 잘 누를 줄 알고 동시에 후방에서 빌드업도 세밀하게 할 줄 알고 상대가 내려선 팀들을 잘 공략할 수 있는 어떤 빌드업 전술 이 공격 전개의 세부 전술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광주는 사실 따지고 보면 본인들보다 체급이, 그러니까 본인들하고 비슷한 스타일의 그 전술을 가지고 있는 팀. 예를 들면 울산 볼 돌리고 점유하고 주도하는 거 좋아하는 팀 상대로도 맞대결이 가능한 팀이죠. 왜냐하면 전방 압박 본인들도 잘 할 수가 있고 압박 들어올 때 대처할 수 있는 빌드업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근데 또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런 팀 상대로 맞불 작전에만 강하냐? 그렇다면 그것도 아니고 이제 내려선 팀 상대로도 상당히 어느 정도는 해결책을 갖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도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광주가 다 이겨 이런 뜻이 아니라 이 팀이 이길지 질지는 붙어봐야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광주가 내려선 팀들 수비적으로 하는 팀들 만났을 때 광주가 그냥 막 단순하게 크로스에 의존하거나 선수 개인 능력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산이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야. 아산이가 있더라도 아산이가 뭐 개인 능력을 해결해 주는 건 있지만 그때마다 아산이 주변에서 움직이는 선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잠깐 바둑을 불러볼까요? 예를 들면 뭐 이쪽 이제 그 요코하마 전에도 그랬지만 아사니가 여기 이쪽 측면에 있다가 이렇게 막 중앙으로 볼 가지고 이동하다가 이제 가마차 가지고 막 득점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 이 선수들을 떼어내는 좋은 방법이 여기서 아사니가 혼자 들어올 때도 있지만 이런 때 이쪽 측면에 있는 선수가 일로 돌아가면서 이 선수를 살짝 움직이게 움찔거리게 만들어서 여기서 아사니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거나 혹은 이렇게 들어와 있고 뭐 예를 들면 이쪽에 뒤를 받치고 있고 뭐 이래서 이 선수가 일로 빠져나가면서 이 선수가 견제할 수밖에 없게 혹은 이렇게 해서 이 선수가 이렇게 같이 따라가게 움직이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쪽 중앙에서 이 5번만 제끼고 들어오면 아까에 비해서 훨씬 넓은 요 공간을 얻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움직임 5번이나 예를 들면 지금 이 그림상에서 5번이나 10번의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이 아스니한테 찬스를 열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려서는 걸 물론 그 아사니 개인 능력에 의해서도 많이 풀어가지만 그게 그냥 아사니 혼자 다 했기 때문에 아사니가 리오넬 메시 같은 전성기 리오넬 메시 같은 드리블러라서 득점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는 어느 정도는 완성돼 있는 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스타일이 얘네가 완벽해서 맨날 이긴다가 아니라 이 스타일이 어느 정도 완성돼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를 유지 보수해 나가고 선수들을 더 키우고 또 혹은 영입해 나가면서 조금 더 개량시키고 이제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엔 광주가 해야 될 일이긴 해요.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돈이 있냐 이 문제를 떠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스타일을 확고하게 갖췄다라는 게 이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냐면 그 요코하마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그 울산도 이번 시즌 지금 이제 김판공 감독 오기 전에도 좀 졌었고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저 FC 서울 처음에 시즌 초반에 FC 서울 완전히 그냥 쥐잡듯이 잡았을 때 이런 때들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전방 압박 그러니까 상대가 광주를 누르려고 할 때 앞에서 싸움 걸려고 할 때 잘못 걸면 광주한테는 털립니다. 왜냐면 빌드업을 굉장히 세밀하고 또 제가 이제 얘기도 들어봐도 그 3자 움직임을 엄청 강조한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리뷰 드릴 때 많이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패스가 꽁 들어갈 때 여기 6번한테 들어가는 여기가 1번 얘가 1자 1이라고 칩시다. 1이라고 치고 받는 사람을 2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축구를 하다 보면 이 1하고 2의 관계를 많이 떠올리게 된다고요. 왜냐면 주는 놈하고 받는 놈한테 공이 신호가 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데서 움직이는 3번 그러니까 여기 1, 2 외에 얘 3번 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2번이 받는 2번이 이 3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풀려나올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뭐 대표적으로 설명드리면 광주가 잘 쓰는 대표적인 빌드업 장면이 뭐냐면 여기서 얘가 1입니다. 2번이 지금 공작권 2번이 1인데 사실은 여기서 4가 2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주기가 제일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광주가 하는 움직임이 뭐냐면 특히나 이제 내려선 팀들 상대로 많이 쓰는 건데 여기서 특히 여기서 이민기 선수가 잘 움직입니다. 이민기가 일로 들어가 버립니다. 2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가요. 근데 사실은 얘는 3이었어. 그리고 2는 누가 되냐면 얘가 돼요. 근데 이게 여기 이민기가 그냥 여기 서 있어서 2번이고 그 다음에 여기 3번 혹은 이제 1번에서 여기 다시 1이 되고 여기가 2가 될 텐데 여기서 이 4번이 움직이는 효과가 뭐냐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렇게 일로 들어가면 패스가 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2번이 돼야 될 선수가 움직이면서 이 8번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 7번 선수가 2번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해되시죠? 이 측면 미드필더를 끌고 간다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관계가 어떻게 바뀌냐면 제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이민기 선수가 여기를 끌고 들어가면 2번에 있는 선수가 받으러 내려오죠. 그러면 갑니다. 패스가. 근데 그러면 여기는 풀백이 이걸 잡으러 나와야 되겠죠. 왜냐면 앞에 돌아버리면 돌면 이제 드리블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민기 선수가 일로 그냥 뜰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못 들어오게 잡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원래 그래요. 바깥쪽으로 밀어내고 싶어 하니까. 수비 선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붙어 나오는데 이때 이 8번 선수 머리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1번, 2번이 관계가 여기가 정립이 되면 8번의 시선은 2를 향해 갑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아니 공을 주는 선수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여기 있는 이 지금 이 화면상에 있는 7번을 보기는 봐야지 패스가 언제 나가는지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는 동안에 원래는 여기서 2번이었던, 여기 있을 땐 2번이었더니 4번이 일로 가면서 여기서 공을 받아버리면 이 선수가 이걸 쫓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2번을 공 잡고 여기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6번이 와도 되긴 하죠. 되긴 한데 이 선수도 볼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예를 들면 여기 들어올 때 이걸 인식을 잘하면 여기가 다시 1이 되고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럼 이걸 1로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얘가 3번이. 혹은 이 9번이 3이 다시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볼 들어올 때 이거를 그냥 원터치로 돌려놓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광주의 연쇄작용이라는 게 1, 2, 3, 1, 2, 3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에서 패스가 2한테 가면 그때 받는 선수가 2고 그 다음에 받을 선수가 2고 그 다음에 또 움직이는 선수가 3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이 계속 1, 2, 3이 1, 2, 3 다시 2번을 기준으로 1, 2, 3 그 다음에 2번을 기준으로 1, 2, 3 이렇게 가는데 그게 이제 터치 수가 점점 줄어들수록 상대가 더 맞기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광주가 이런 식으로 공격 전개를 잘해요. 1, 2, 3, 1, 2, 3, 1, 2, 3 이거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서투르게 혹은 조금 조직적이지 못하게 압박이 들어가면 1, 2, 3, 3자 움직임에 그냥 다 풀려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4번 선수가 이민기 선수 같은 이 풀백이 들어와서 여기가 이 6번 선수가 달려나와야 되는 이 상황 자체가 이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형태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이 6번이 풀이가 돼요. 예를 들면 6번이 풀이가 되니까 7번이 가잖아요. 그럼 8번이 풀이네. 그래서 얘 3번이 잡으러 나온다. 그럼 10번이 풀이죠. 10분이 가면 5번이 따라오죠. 그럼 이때 뭐 예를 들면은 반대쪽 11번이 또 풀이고 이런 식으로 어딘가가 비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8번을 떼어내는 이 한 번의 움직임 덕분에 이게 가능해진 거거든요. 이걸 잘하기 때문에 광주가 사실은 전 요코하마를 7대 3으로 크게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요코하마가 좀 덤비면 광주가 이렇게 풀어나오니까. 네. 근데 이게 조직적으로 들어가는 팀들을 만나면 광주도 고전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광주가 잘해요. 잘하는데 이 제주 같은 팀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스타일적으로. 왜냐면 광주가 지금 최근에 울산하고 3연전 하면서 물론 선수단 구성의 차이도 있었겠지만 울산이 되게 윽박을 엄청 심하게 지르면서 전방 압박을 굉장히 조직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실은 볼을 못 돌리게 하기 위해서 광주를 상대로.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 3자 움직임을 잘하기 때문에 광주는 상대가 내려서도 곧잘 찬스를 만들어내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서 가지고 버티면서 수비해서 광주를 멈춰 세울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플랜 A. 그러니까 누군가의 정답 중에 하나라고 한다 그러면 누군가는 야 광주는 내려놔봤자 어차피 이거 얘는 볼 자꾸 돌리고 우리 짜증나게 하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어차피 뛸 거면 여기까지 올라와서 뛰어버리자 하는 팀들이 있다고요. 그게 지금 이제 리그에서 따지면 울산현대,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김천상무, 강원FC,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압박의 한정에선 제주까지. 제주도 압박을 걸 때 되게 잘 걸거든요. 그리고 심하게 걸어요. 막 달려간다고요. 근데 그런 팀을 만나면 광주의 공격 전개가 무뎌집니다. 근데 이게 실수가 나오더라도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것 같지만 둘 다 실수를 하더라도 볼이 이 광주 진영에서 돌다가 실수를 했을 때 훨씬 만회하기가 좋은 거예요. 사실 제주 쪽에서. 왜냐면 실수해도 이만큼 뒤에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뛰어내려와서 견제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막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 뒤에서 볼을 돌리고 있던 광주가 실수를 하면 우린 이거 바로 잘라서 공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 있다고요. 이게 이제 그 요한 크루이프 선생님이나 뭐 그런 바르셀로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공을 갖고 있으면 수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동시에 아니 우리가 상대편 수비가 공 잡고 있으면 우리 거기서 공 뺏으면 골대까지 갈 필요도 없는데 만들 필요도 없는데 이거는 개개인 프레싱의 개념인가? 어찌됐든 이거 여기서 이제 반반 싸움 혹은 뭐 어떻게 이제 경합이 벌어져가지고 실수하면 우리가 무조건 유리한데 상대편 골대랑 가까우니까 우리는 돌아올 수 있잖아. 그냥 이 높은 위치에서 시도하는 팀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걸 제주가 잘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주의 약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제주 제가 한번 리뷰도 드렸던 것 같은데 제주는 이런 식으로 맞불놓는 거나 압박하는 거에선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상대가 내려섰을 때 제주가 공격을 잘하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가 득점이 많이 없는 이유가 저는 상대가 제주 상대로 내려서면 이 구멍 찾지를 못해요. 제주는.
그럴 때 이제 주로 쓰는 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선수 한 명이 조금 이제 의존도가 큰 것 같은데 그때 쓰는 게 이제 유리조난탄이죠. 중앙 쪽에 수비들 바글바글해도 유리조난탄 워낙 힘이 좋으니까 버텨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3 삼자 움직임을 많이 쓴다기보다 유리 조나탄한테 넣어놓고 야 네가 지켜줘 하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움직이면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형태적으로 상대가 깨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유리 조나탄이 버티면서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득점력이 공격 루트가 좀 단순한 감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득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광주가 돌리려고 하는 팀이죠. 볼을 돌리려고 하고 우리는 점유하면서 볼 돌릴 거야, 패스할 거야 하는 팀이니까 제주 같은 팀이 가서 야 싸움 한번 해보자, 싸움 한번 해보자 하면 그때 돌리거든요, 광주는. 그러다가 이제 실수가 나오면서 광주가 제주한테 실점하고 경기를 어렵게 풀어가게 되는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 중에 하이라이트 한번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전반 그 3분 30초인가 그 장면에서도 제주가 제 기억엔 아마 여기서 스로인 하는 장면 나오고 무슨 그 리플레이 나오고 할 텐데 그것도 스로인 하다가 어느 순간 역습 나가는 그 장면인데 그 장면도 아마 전방 압박에 성공해가지고 나왔을 장면이고 그 다음에 그 전반 9분인가 그 헬스가 김경민 선수가 제치려고 하다가 슈팅 못 넣은 거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 그 딱 나옵니다. 그냥 전방 압박 시도해가지고 그때 아마 김진우 선수였나 누구였죠? 오른쪽 풀백이 뭐 움직이던 거를 뺏었거든요. 근데 그거 딱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상대가 전방 압박을 해가지고 볼을 잡고 돌리려고 할 때 뺏어가지고 이제 득점을 만들어내는 게 제주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장면, 그러니까 두 장면도 있었고 후반전에 그 선제골 나온 장면도 사실은 높은 위치, 이쪽 측면에서 뺏어내면서 이거 슛카운트 쳐가지고 득점 만들었죠. 그러니까 결국에 제주는 상대가 볼 돌리려고 한다는 거, 볼을 돌리려고 할 때는 수비 조직을 이렇게 촘촘하게 쌓아놨을 때랑 달리 이렇게 좌우가 넓게 벌려져 있는 경우들이 많죠. 물론 최근에 뭐 들어와서 빌드업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광주는 일반적으로 좀 넓게 쓰니까 이렇게 넓게 써 있으면 수비 조직이 이제 엉성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때 여기서 혹은 여기 미드필더들 포함해서 엉성하게 이제 수비적으로는 엉성하게 서 있을 때 여기서 뺏어서 여기가 갖춰지기 전에 들어가겠다. 이게 이제 제주의 공격 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적중했다는 겁니다. 득점이 첫 골이 거기서 들어갔거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는 그겁니다. 광주는 스타일이 있고 어느 정도 완성돼 있어요. 그래서 제주 같이 전방 압박한 팀 만나도 돌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게 잘 돌아가는 날은 그다음에 또 발이 맞고 또 체력이 또 괜찮고 또 선수들 부상자도 없고 그래서 모든 게 뭐 이제 아챔도 없어가지고 신경 안 쓰고 그냥 전력 투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경기 형성이 좀 더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돌리려고 하는 팀이고 제주가 근데 그거를 에너지로 광주를 눌러가면서 이 경기를 제압했다. 이게 이제 이 경기 전체 90분의 리뷰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떤 이 최근에 K리그 트렌드를 보여주는 경기였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광주가 이제 하이스플릿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어떤 경기 자체는 제가 자주 설명드렸던 이야기지만 좀 강팀처럼 축구를 해요. 강팀처럼. 음.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주는 광주 같은 팀한테 오히려 더 잘한다. 네, 오히려 스타일상 낫다. 돌리려고 하는 팀이 낫다. 하지만 대구처럼 내려선 팀 상대로는 제주가 뭔가 구멍을 못 찾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제주한테 보면 궁합상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전방 압박하지 않는 팀들이 과연 순위를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팀. 그러니까 광주가 하이스플릿에 빌려 떨어지긴 했지만 저는 광주처럼 축구하는 팀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사실 K리그 순위표에서도 보이는 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도적인 축구하는 팀 울산 1위, 김천 2위, 3위 강원 1, 2, 3위가 다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중위권 같이 축구하는 팀들이 저는 수원FC하고 포항 스틸러스라고 생각하고 FC 서울은 제가 보기 강팀으로 가려고 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다음에 수비적으로 하는 축구하는 팀들 보면 밑에 가 있는 팀들이 많죠. 어찌됐든 대구 또 대구 물론 뭐 부침이 있었지만 전방 압박 시도한 적도 있었지만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천 인천도 좀 선수비 의욕습하는 팀이니까 그런 팀들이 밑에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최근에 이제 시도 좀 변화를 줬지만 대전
또 사실은 시즌 초반 중반까지 거의는 그때까지는 좀 수비하고 역습하는 형태를 노리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주 같은 팀이 만났을 때 사실은 상대를 할 때는 주도적인 축구를 하려고 하는 팀들이 그러니까 좀 그래도 수월하게 느껴져요. 경기 운영을 했을 때는. 근데 이게 이게 이기기는 제주도 또한 어렵다는 겁니다. 강한 팀들은. 왜냐면 전방 압박하는 팀들 상대로 해서 다 빌드업하라는 팀들이 많거든요. 주도적인 축구하고 싶어하는 팀. 울산도 볼 잘 돌리고 강원도 꽤 볼 잘 돌리고 김천도 잘 돌리고 이 광주도 잘 돌리죠. 잘 맞을 때는. 그죠? 근데 그런 팀들 상대로 전방 압박이 풀려 나왔을 때는 제주도 위험성을 떠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대구 상대로는 우리가 뭐 뚫지는 못하겠지만 뚫지 못하고 역습이 아주 간헐적으로 나오는 건 맞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역습이 간헐적으로 나올 뿐이지 경기 자체에서 위기를 계속 내줄 이유는 없거든요. 왜냐면 본인들이 점유율 높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제주가. 예.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를 보면 제주가 엄청 당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경기를 보면 좀 느슨할 수 있죠. 제주는 볼을 돌리면서 찬스를 못 만들어내고 대구는 수비를 많이 하니까.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그냥 두 팀 다 어느 순간 누군가 하나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너무 이제 힘만 쓰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볼 좀 더 잘 돌리는 팀들은 본인들이 지더라도 먼저 실점하더라도 다시 덤벼들어서 전방 압박하고 또 이제 볼 돌려가면서 공격 전개하고라는 걸 시도해서 역전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예,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좀 그 뭐 대표팀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해야 되느냐 혹은 뭐 이제 감독 교체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많이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K리그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대표팀에서 언급됐던 뭐 지도자들이 많았었고 그게 이제 국정감사까지 가가지고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시마치라든지, 그다음에 바그너라든지, 뭐 르나르라든지 이런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유럽에서 조금 이 선진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트렌드를 반영한 지도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K리그에서도 어떤 지도자들이 성적을 내고 있느냐,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디테일을 가지고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팀들이 성적을 잘 내고 있다는 겁니다. 선수단 구성이 좋아서 사실 전북은 선수단 구성 그런 축구를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디테일은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경기들을 비기고 이기고 뭐 하면서 무패로 하고 있지만 제가 보면 좀 느슨해 보인다거나 어수룩해 보이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랑 별개로 조금 더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팀들이 결국에는 수인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제주는 반쪽만 그거 같아요. 반쪽만 주도적인 축구고 본인들이 점유를 잡고 있을 때 공격을 좀 더 세밀하게 풀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반쪽짜리 주도적인 축구 같아요. 네. 그래서 하이스플릿에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K리그에 좀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팀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근데 뭐 물론 수비적으로 하는 팀들도 있어야 리그가 재밌고 흥미진진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다 똑같은 축구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몇 개 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앞으로 나서는 팀들이 많아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팀들이 좀 우승하기를 응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광주는 뭐 늘 그랬지만 뭐 패배했지만 다음 경기를 또 다시 잘 준비해서 이길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제주 같은 경우는 이겼지만 그래도 여전히 본인들이 이제 하이스플릿으로 내려가서 본인 상대로 내려설 수 있는 팀들이 좀 있잖아요. 더 많잖아요. 위에 있는 팀들보단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더 본인들이 어떻게 득점을 만들어내고 공격에서 찬스를 만들어낼 건지 고민한다 그러면 조금 더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강등권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이제 하이스플릿에 가 있지만 역시 제주가 광주보다는 고민이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 정도 해보고요. 오늘 이제 이번 주 또 경기 있으니까 뭐 할지는 좀 리뷰를 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울산하고 대전 경기 봤는데 이것도 좀 비슷한 양상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번 이 광주랑 제주 경기랑. 그래서 어떻게 리뷰를 해야 될지 다른 경기 더 재밌는 경기가 있으면 그 경기 리뷰를 해보고 아니면 울산하고 대전도 오랜만에 한번 리뷰를 해볼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쯤 하고 가보고요. 네, 주말에 또 하나 찍어보도록 노력해 볼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